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주얼리 제작 수업 중에서 음반지 만들기 수업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반지 같은 경우는 주얼리 제작 수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작업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운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지를 만들 줄 안다면 여기서 이제 정한 것은 제대로 만들 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만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반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금속 제작에 있어서는 컴퓨터 수업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 프로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주얼리 제작은 1에서 10까지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음반지 만들기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은 1부터 10을 하고 난 다음에 11 정도. 그죠? 또 어떤 보석 세팅 같은 경우는 1부터 10을 하고 난 다음에 12 정도. 여기서 1부터 10은 그러니까 음반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할 기법의 1부터 10은 주얼리 제작에 항상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순원을 정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순원은 무르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는데 이 정원은 92.5%가 순원이고 나머지 7.5%가 불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순원이 한 양 되든, 한 양은 37.5g이겠죠? 37.5. 그러니까 한 양을 가지고 있던 몇 g을 가지고 있던 순은 g에다가 곱하기 7.5를 하시면 퍼센트를 하시면 불순물 섞어야 될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공 작업 중에서 가장 자주 매일 만져야 될 게 이 세공용 불대입니다. 아주 작게 생겼어요. 요 위쪽에는 호수가 산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호수가 가스, LPG죠. LPG. 도시가스는 LNG잖아요. 그죠? LNG는 세면 위로 뜨고 LPG는 세면 아래로 뜹니다. 아래로 깔아앉죠. 그래서 가스 감지기 있잖아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호수도 보면 보통 녹색, 여기 이제 적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 있는 가스 밸브를 조금 엽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열거나 하면 불꽃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기본적인 것은 이게 만일에 불이 나오는 초크라면 처음에 켰을 때 이 초크하고 불하고 붙어 있어줘야 돼요. 여기가 세게 틀면
여기가 뜨거든요. 이렇게 뜬다고. 그리 되면 나중에 산소를 켜도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켰을 때 이쪽하고 불 때 나오는 초크하고 불꽃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를 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빨간 불꽃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름 생기거든요. 그죠? 거름이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 있는 산소를 엽니다. 산소를 열어서 이 빨간 불꽃이 청색으로 파랗게 바뀌게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하시면. 불꽃은 딱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전체가 파란 불꽃. 이게 우리가 열처리나 댐 작업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불꽃이 끝이 갈라지는 불꽃이지. 끝이 갈라지는. 새 하면서 끝이 갈라지는. 이거는 은을 녹일 때 쓴다. 라고 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켜실 때는 가스를 먼저 켜고 산소로 그 불꽃을 조절하는데 잠그실 때는 산소를 먼저 잠그시고 천천히 가스를 줄여 나가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뒤바뀌어서 가스를 먼저 잠그고 산소를 잠그다 보면 빵 소리가 납니다. 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럴 경우라도 절대 이 손잡이를 손에서 떼서는 안 된다. 그죠? 불꽃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놔버린다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던진다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용 불대에서는 크게 폭발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불꽃을 놔서는 안 된다. 천천히 켜면 팍 소리 나든 말든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잡고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불꽃이 열 처리하는 불꽃과 은을 녹일 때 쓰는 불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도가 이게 골세라는 겁니다. 골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을 도간이라는 게 있어요. 도간이. 이게 촉을 구이한 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촉을. 흙을 800도 정도에서 한번 구운 건데 이걸 너무 세게 잡으면 깨지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덩어리에 있는 순은을 불순물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녹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덩어리가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놓고 하시면 돼요. 불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실 정도는 아닌데 작업을 하다 보면 원가루가 나오겠죠. 이것도 해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루와 덩어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루가 산소 불에 의해서 날아가거나 너무 작기 때문에 불꽃 형태로 산화돼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이게 헬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본인이 10g을 가지고 은반지를 만드는데 이 헬이라는 게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작업 공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주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작업을 했다면 5g 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재료 해수. 은도 비싸지만 금 작업을 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은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기법이라든가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귀중한 재료도 여러분들이 헬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은가루가 생겨 있는 것과 덩어리가 있는 경우를 같이 녹여야 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덩어리를 놓고 불꽃을 가해서 이것이 액체가 딱 되면 여기에 가루를 붓습니다. 가루를 은이 녹아있는 가운데 이 가루를 부으면 이 가루가 처음에 까맣게 됐다가 밑에 있는 열에 의해서 빨갛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 불꽃을 약간 멀리에서 불꽃을 주면서 이것이 가루가 덩어리가 돼서 액체로 되면 가까이서 녹이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 여러분들이 은가루를 다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루만 있을 때, 은가루만 있다, 덩어리가 없다,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물과 은을 녹일 때 쓰는 붕사가 있습니다. 붕사. 서로 잘 섞이게 하기 위한 붕사를 약간 묽게 갠 다음에, 그럼 얘가 철벅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에 불꽃을 약간 멀리서 천천히 줍니다. 그러면 가루가 되어 있는, 물기가 없는 가루는 불꽃을 멀리서 댄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타지기도 하고. 근데 물기가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은가루와 은가루가 서로 이렇게 뭉쳐서 녹기 시작을 합니다. 동글동글 뭉치기 시작해요. 이 뭉침이 조금 더 있으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을 녹이면 전체적으로 가루가 하나도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골새는 어떤 모양이 있냐? 이 은을 이 골새라는 틀에 넣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은은 890도 정도 되면 액체가 됩니다. 이 액체를 이 차가운 골새에 바로 부으면 타닥타닥 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약간의 열을 가해 주셔야 돼요. 네? 놓고자 하는 틀에다가 약간의 열이 가하고 난 다음에는 초치를 약간 해 주셔야 나중에 은이 잘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분리가 잘 돼요. 자, 그러면 이 골새를 보시면 이런 사각 넓은 판 모양이 있고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평평한 은판을 만들 때 이 부분에 은을 부어야 덩어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겠죠. 그럼 이 길쭉한 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재를 뽑을 때, 고리 같은 거 만들 때 선재를 뽑을 때는 이런 납작한 은판을 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것을 만들려면 힘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은판을 만드실 때는 이 부분에 은을 부으셔야 되고, 선재를 만드실 때는 이 부분에 은을 부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열을 어느 정도 가하고 초치를 하셔야 재료가 빠져나오기 쉽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여러분들이 은 덩어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다. 두꺼운 것은 얇은 1mm 은판이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 보시면 모루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고 쳐야 될 때 이게 단조망치죠. 단조망치. 집게가 되겠죠. 이 단조망치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한쪽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하나는 둥글게 돼 있죠. 이거는 늘릴 때, 평 맞출 때, 이렇게 잡아요. 이 단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원하는 음판 1mm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조망치의 이 부분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자국이 이렇게 생겨 놓으면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줄질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조 작업하는 이유는 다음 과정인 롤러 있잖아요. 롤러 장비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그러니까 롤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동 롤러를 많이 쓰고 요즘은 수동 롤러 잘 안 쓰니까 전동 롤러 같은 경우는 작은 재료를 넣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귀금속 작업을 하실 때 수동 롤러를 그냥 쓰셔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작업의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동 롤러를 많이 쓰는데 전동 롤러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도 숙련된 세공자라도 전동 롤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작은 재료를 그쪽에 넣다 보면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전동 롤러 작업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어느 녹인 은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자, 이 은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1mm짜리 굉장히 얇은 은으로 하려면 여기 있는 모루와 단조망치, 그 다음에 집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단조망치는 보시면 한쪽 부분은 납작하고 한쪽 부분은 동그란데 이 납작한 부분이 늘리는 작업을 하고 이쪽 부분이 평평한 면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단조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굉장히 얇은 1mm까지 두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이 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조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작업만 하고 전동 롤러 작업을 하셔야 돼요. 롤러 작업.
이 전동 롤러도 평평한 면을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동 롤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오래 일하신 분들도 이 전동 롤러 작업하실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수동 롤러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동 롤러 작업 쓰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전동 롤러 한번 사용하고 나면 수동 롤러 잘 안 쓸라 하죠. 왜냐하면 힘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동 롤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의 깊게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여러분 작업하는데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 롤러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평평하죠. 이 부분은 평평한 음판 작업을 하는데 쓰고, 이쪽에 보시면 마름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름모로. 그죠? 이거는 이쪽 부분은 선제 뽑을 때, 선제 뽑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물건을 넣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이 모루에서 단조 망치를 이용을 해서 단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늘리려면 중간에서 이쪽 방향으로 한번 치고, 이쪽 방향으로 치고,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쪽 순으로, 이쪽 순으로 하시면 음판은 이렇게 차츰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폭을 키워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폭이 너무 좁아. 본인이 원하는 폭은 이 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롤러에 의해서 이 폭을 넓히겠다. 그것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롤러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작은 물건은 갖다 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갖다 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 긴 것보다. 그러니까 단조 작업을 통해서 반대로 이쪽 부분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어느 정도 치면 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한 방향, 이쪽 방향 가고 반대로 해서 이쪽 방향 왔다면 한번 열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금속이라는 것은 특히 은 같은 경우, 금 같은 경우도 자기한테 이렇게 망치질을 가하면 굉장히 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무른 상태로 성질을 되돌리려면 열처리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열처리 작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꽃이 갈라지는 불꽃을 사용하지 않고 두툼한 불꽃을 통해서 은이 하얗게 열을 가하면 까만 데서 하얗게 됐다가 약간 또 빨갛게 되려고 하거든요. 빨갛게 되기 일보 직전이 열처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처리한 은을 다시 물에 넣어서 식혀서 다시 이렇게 두드리면, 단조 작업을 하면 이 은판이 다시 잘 늘어나는 원래의 성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단조 작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 처리를 자주 하셔야 되겠지만 롤러 작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 처리를 자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조 작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망치질 하니까 힘드니까 열 처리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전동 롤러에 오면 자기가 힘든 게 없잖아요. 롤러만 힘드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열처리 작업을 하지 않고 너무 급격하게 음판을 줄이면 나중에 1mm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금이 가가 있어요. 이렇게 실금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실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지를 만들어도 실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의 음판이 나왔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다시 녹여야 됩니다. 다시 녹여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헬이라는 거 있죠. 은가루를 모으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은을 녹였던 그 헬이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다시 녹여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을 늘릴 때, 음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릴 때는 천천히, 열 처리를 자주 하면서 천천히 롤러 작업할 때도 급격하게 줄이지 마시고 천천히 줄이시면 한 번에 끝나겠죠. 한 번에 끝나면 다시 녹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만큼 해리가 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판이 준비가 됐다. 음판이 이렇게. 근데 음판이라는 것이 처음에 딱 나오면 이렇게 평평하면 다행이지만 평평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사용하는 정반이 있습니다. 정반. 쇠 정반이죠. 쇠 정반. 이 정반 두 개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이렇게 딱 놓아서 힘을 가해서 단조망치 큰 거 있죠. 이 재료는 열처리 되어 있어줘야 돼요. 단조망치로 꽝 치면 이 음판이 다시 수평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판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어떤 순서대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쇠자와 금꺾기를 준비하셔서 먼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렇죠? 톱대로 잘라내셔야 돼요. 톱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톱대는 앞뒤가 있고 위아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잘 방향을 보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톱대는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처음에 새 거를 꺼냈는데도 잘 잘리지 않으면 새 거로 바로 교체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톱대는 처음에는 45도로 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잘려지기 시작을 하면 90도로 해서 쫙 나가셔야 돼요. 방향을 틀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틀 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재료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제자리 걸음으로 톱대를 위아래로 제자리 걸음으로 하면서 이 재료를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톱날이 부러지지 않고 방향을 바꿔지게 됩니다. 톱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역자로 간다고 해서 바로 방향을 꺾어버리면 톱날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 작업은 위아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지 이것을 민다고 해서 이 음판이 잘려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줄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줄질 작업. 이 줄질 작업은 이게 이제 여기가 가공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줄 작업을 아무 생각 없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하면 항상 끝이 이렇게 날아가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끝에 가서 힘을 약간 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금속 같은 작업은 이 각을 살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줄질 작업의 습관은 끝에 가서 약간 한 번씩 띄워준다는 기분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인위적으로 옆으로 탁 띄워준다는 기분으로 하셔야 돼요.
군에 가면 밥 먹을 때 숟가락 이렇게 탁 이 각도로 묻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탁 꺾잖아요. 그렇듯이 이 작업을 줄 작업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이 줄 작업할 때 언판 재료가 각을 살릴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밀지 마라. 끝에 가서 약간 띄워주라. 어느 부분,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지 만드는 길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링 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음반지 치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치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길이를 설정하셔야 돼요. 길이가 만일에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 도구 설명할 때 제가 버니어 클리파스 말씀드렸죠. 버니어 클리파스로 이 버니어 클리파스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버니어 클리파스로 하나 딱 대고 이쪽으로 해서 금을 쫙 끄셔야 아주 선명하게 끊깁니다. 왜 그러냐면 쇠자를 갖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쇠자의 두께도 있고 금급계의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차가 약간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버니어 캘리파스로 이쪽 면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버니어 캘리파스로 한쪽 면을 딱 대고 여기 치수가 딱 나와 있을 테니까 대고 잠그고 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쫙 끄면 선명하게 라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톱질로 잘라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남잖아요. 그럼 이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죠?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음판, 이렇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음판이 이런 형태로 깨끗하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환봉이라는 게 있어요. 지환봉. 반지를 만들 때 반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지환봉. 이 지환봉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음판을 둥글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는데, 반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 놓으시면 안 돼요. 요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부분을 땜 작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윗부분이 일직선이 되더라도,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형태. 일자가 되더라도 이가 맞물리죠. 그럼 이런 형태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네. 그러면 이만큼 떼먼이라는 것이 흘러야 되는데 떼먼은 녹으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 넓은 부분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타이트하게 맞게끔 형태를 만드셔야 된다. 타이트하게 나무망치를 써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판을 만드실 때는 단조망치를 쓰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롤러 있잖아요. 롤러 작업 이후부터는 무조건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롤러 작업을 하고 난 음판은 굉장히 매끈해요. 매끈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어떤 형태를 가하기 위해서 쇠망치를 쳐버리면 쇠망치가 음보다 훨씬 단단하거든요. 자국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 자국을 다시 없애려면 이 음판이 다시 얇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롤러 작업이 끝난 재료는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로 형태를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 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맞추실 때도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야 맞다라는.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다. 그죠? 이 두 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강댐, 중댐, 약댐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그러면 댐 작업, 댐 작업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댐은 깨끗한 쪽으로 흐릅니다. 깨끗한 쪽으로, 더러운 곳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댐 작업을 하려면 항상 산 세척을 한 후에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댐은 온도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보다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댐 작업의 어떤 기법은 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은 간단한 음반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음반지에 여러분들이 떼먼을 요만큼 잘라서 핀셋으로 이렇게 딱 잡고 열을 가하면 핀셋에 땜이 딱 붙어요. 왜냐면 여기 열이 붙으니까. 그러면 떼먼을 불꽃을 여기에 딱 갖다 둡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한 개의 똑같은 어떤 물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엄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 열을 가하면 이 부분은 빨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까매요. 열이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온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부분에 열이 다 같이 골고루 가야 때문이기 때문에 불꽃을 동시에 주셔야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동시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은이 하얗게 됐다가 빨갛게 되기 일보 직전이 가장 댐 작업이 잘 되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핀셋에 달아붙어 있던 댐 부분을 이 부분에 열을 주면 이 부분이 핀셋보다 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댐은 여기 딱 또 다시 달라붙어요. 댐은 열이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댐 작업은, 붙이는 작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꽃을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온도는 불꽃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초크면 온도가 여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땜하고자 하는 방향도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불꽃을 주면 땜은 여기서 이쪽으로 쭉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댐 작업은 불꽃 작업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센 불꽃, 여기서 불꽃이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불꽃이 굉장히 가는 것은 굉장히 세다. 센 불꽃이에요. 그래서 불꽃은 약간 도톰한 불꽃이 좋아요. 파라면서 도톰한 불꽃을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불꽃을 쓰면 때문이 녹아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문이 다 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안쪽, 바깥쪽만 여러분들이 땜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을 내고 나면 이 부분이 까매요. 비어있다라고 봐야 돼요. 때문이 여기까지는 안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에 해당되는 때문을 딱 잘라서 이쪽 부분 위에 딱 얹습니다. 얹고 불꽃을 반대 방향 아래에서 주셔야 돼요. 위에서 주면 은반지 이것보다 때문이 훨씬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열을 주면 이 부분이 그냥 또 동그라미 말아 올라 본다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열을 주면 이 때문이 아래에 있는 은 때문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이렇게 녹습니다. 네. 이 틈 사이로 약간 이렇게 녹아요. 아이스크림 되듯이 녹아요. 이때 멈추시면 돼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열을 주면 때문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고 이 빈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녹듯이 살짝 녹을 때 멈춰. 그래서 나서 나중에 줄지를 작업을 하면 이 부분이 까맣게 되지 않고 완벽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게 완성됐다 라고 봤을 때 지환봉을 써서 여러분들이 반지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지환봉이 이렇게 마름모예요. 마름모. 반지를 이렇게 끼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지를 이렇게 끼워서 만들면 이게 이 부분만 계속 이 방향만 계속 치면 반지가 이 마름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빼가지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부분을 반대 방향으로 쳐야 반지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잘못하면 마름모 반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감 작업이라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한 음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줄질 한 다음에 사포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줄질 작업은 거친 줄도 있고 고운 줄도 있어요. 처음에는 거친 줄을 쓰셔야 되겠죠. 거친 줄을 써라 하니까 전체 다 거친 줄을 대가지고 일을 더 많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롤러에 갖다 나온 재료는 매끈하다 했잖아요. 거친 줄은 갖다 대면 스크래치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거친 줄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도톰하게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평평하게 맞추는 역할, 평평하게 맞추는 역할만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돌려버리면 일이 더 많아요. 그걸 다시 메꿔내려면. 이쪽 부분만 천천히. 이게 이제 우리가 둥그니까 줄질도 일직선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1이 돼버려요. 그죠? 둥그니까 줄질도 둥글게 이렇게 해주셔야 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운 줄은 힘을 많이 빼고 방향성 없이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면 아무래도 이게 매끈하지만 형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매끈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운 줄. 전체적으로 질감이 똑같을 때까지. 여기는 데여가지고 허연데 여기는 반짝거리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하얗다. 그러면 높이가 다른 거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질감이 똑같을 때까지 힘을 많이 빼고 고운 줄을 방향성 없이 줄질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면사포로 800도 있고 1000도 있고 1200도 있는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곱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포 작업을 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매끈하게 해주시면 음반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은수저 느낌 아시죠? 그런 질감으로 마무리하고자 할 때, 마무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줄질 작업하고 사포 작업으로 마무리하면 그런 질감, 은이 가지고 있는 은은한 고유한 색깔의 질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반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석 세팅 중에서 텐션 세팅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